여러분 안녕하세요. 10대를 위한 데이터 과학 with 파이썬의 다혜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6차 시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어디로 많이 갈까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무엇을 배울까요? 첫째, 판다스를 활용하여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해외여행지를 막대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둘째, 판다스를 활용하여 몇 월에 많이 가는 여행지를 원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1단계 문제인식. 영상을 잠깐 멈추고 다혜와 소연이의 대화를 함께 읽어볼까요? 잘 읽어보았나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소연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해외여행지를 알아보고 싶다고 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까요? 해외여행지별 여행객 수 데이터가 필요하겠네요. 2단계 데이터 수집하기. 데이터 수집하기와 데이터 다듬기 과정을 거친 파일이 책앞의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활용하실 우리 학습자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든지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과 함께 자료 수집을 하러 떠나볼까요? 먼저 포털 사이트에 국가통계포털 누리집을 검색해 주세요. 국가통계 포털을 들어오면 선생님과 같은 화면이 떠 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검색어에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단어인 국제선이라고 검색을 해보고 검색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리고 마우스 스크롤을 하여 아래로 내려가면 통계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두 번째인 국제선 지역별 통계를 눌러주세요. 먼저 통계표를 함께 살펴볼게요. 2024년 3월에 운항을 했던 도착, 출발 전체 숫자 나와 있고요. 여객 또 도착, 출발 전체 숫자, 화물의 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2024년 4월 이렇게 해서 연 월마다의 운항, 여객, 화물의 수가 나와 있는 것 같네요. 우리는 최근 10년간의 여객 수가 궁금하기 때문에 먼저 이 시점부터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시점을 선택하고 최근 10년 매월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2024년은 제외하고 분석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내리면 2023년부터 우리는 언제까지 분석을 하게 될 건지 한번 봅시다. 내리면 2015년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선생님은 이 책을 작년에 만들어서 최근 10년이라고 하면 2014년까지 표시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024년으로 해가 바뀌어서 표시가 자동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책과 동일하게 먼저 실습을 해보려면 2014년 거는 일일이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체크가 되었으면 적용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2014년 1월로 시점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처럼 창을 키우지 않았다면 창을 한번 키우고 우리 전체 데이터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중에서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가 보이는 것 같네요. 어떤 게 보이나요? 맞아요. 우리는 여행객 수만 필요하지 화물과 운항의 편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삭제할 수 있도록 할게요. 오른쪽 위에 있는 조회 설정을 누르고 항목 중에서 우리는 여객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도착 출발별을 한번 선택해 주세요. 우리는 한국에서 외국으로 가는 여행객 수만 궁금하기 때문에
개와 도착 데이터는 제외하고 출발 데이터만 조회하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만 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조회 버튼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우리 조회 설정을 바꿔볼 건데요. 왼쪽의 시점, 즉 연도와 월을 왼쪽에 나오도록, 나라는 위에 나오도록 행과 열을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바로 위에 있는 행렬 전환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지역을 쭉 드래그해서 위로, 시점을 드래그해서 왼쪽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적용 버튼을 눌러줍니다. 와,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데이터 설정을 바꾸었어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나와 있고, 각각의 나라에 해당하는 여객 수가 지금 제시되어 있네요. 이대로 우리는 다운로드를 눌러서 엑셀, 그리고 셀 병합은 해제하고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세요. 문서 탐색기에 다운로드 폴더에서 우리가 방금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데이터 다듬기.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국제선 여행객 수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는 무엇인지 방금 다운받은 파일을 열어보며 스스로 살펴보고 우리 책에 있는 표에 정답을 적어보세요. 모두 적었나요? 필요한 데이터는 무엇인가요? 시점, 합계, 해외여행지 이름, 여객 수가 필요한 데이터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는 여객명, 출발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를 삭제하러 함께 가보도록 합시다. 데이터 파일을 열어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를 삭제해 볼게요. 여객명이라는 글자와 출발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2행과 3행을 선택한 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를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여행지를 한번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본, 중국, 아시아, 미주, 유럽, 중동, 아프리카, 대양주, 그리고 마지막에 기타 나라가 있는데요. 여러분, 기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 것 같나요? 맞아요. 선생님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기타 여행지를 보니까 여행객 수가 비어 있는 부분이 꽤 많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불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기타 여행지는 없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열도 마찬가지로 삭제를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데이터만 모두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서식을 바꿔볼 건데요. 먼저 시점 데이터를 살펴볼까요? 우리 탕후루에서 봤던 초록색 화살표가 지금 나와 있어요. 초록색 화살표는 왜 뜨는 걸까요? 잘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네요. 우리 눈에는 숫자로 보이는 이 데이터들이 실제로는 텍스트 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초록색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숫자, 즉 날짜 형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탕후루에서 했던 우리 방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볼 건데요. 먼저 A열을 선택한 후에 컨트롤 F키를 눌러서 찾아 바꾸기를 실행해 줍니다. 그래서 바꾸기를 선택한 다음에 2014년 1월, 2014년 2월에 있는 이 마침표를 하이픈으로 한번 변경을 해볼 거예요. 선생님처럼 입력을 했다면 모두 바꾸기를 선택하면 120개의 항목이 바뀌었다는 문구가 뜹니다. 확인, 닫기를 하면 이렇게 월은 영어로, 연도는 숫자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 A열이 선택된 채로 셀 서식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일반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아무런 서식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날짜 형식으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지정을 눌러서 연도에 해당하는 Y, 하이픈, 월에 해당하는 MM으로 입력하도록 할게요. 즉, 연도는 4자리 숫자로, 월은 2자리로, 1월이면 01, 2월이면 02, 11월이면 11 같이 표시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생님처럼 적었다면 확인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또 하나가 남아있는데요. 우리 여행객 수 데이터를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네, 우리가 앞에서 많이 수정해왔던 부분이에요. 여행객 수에 지금 컴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컴마를 없애보도록 할게요. B열에서 우리 J열까지 선택한 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에 들어갑니다. 숫자, 천 단위 구분 기호 한번 선택, 다시 한번 해제해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드디어 데이터 서식까지 모두 바꾸었습니다. 이 파일을 그대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볼게요.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위치는 당연히 다운로드 해서 파일 이름은 해외여행지, 파일 형식은 CSV 파일로 저장할게요. 저장. 선생님과 같은 문구가 떴다면 이 시트만 우리는 필요하기 때문에 확인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완료해 줍니다. 4단계 데이터 시각화하기. 우리는 최근 10년 동안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녀온 해외여행지를 그린다고 했어요. 어떤 그래프로 시각화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역시 수를 비교할 때는 막대 그래프가 효과적이겠죠? 그럼 먼저 주피터 노트북을 열어서 판다스로 데이터를 읽고 준비하는 코드를 먼저 적어볼게요. 주피터 노트북에 들어왔다면 다운로드 폴더, 해외여행지 파일이 들어와 있는 것을 먼저 확인해 주고요. 새로운 파이썬 노트북을 열어줍니다. 입력창에 판다스를 불러오는 코드를 입력하고 그리고 해외여행지 파일을 읽은 이 판다스를 df라고 저장을 해주고 출력을 해봅니다. 출력을 하니 이번에는 인덱스는 따로 설정하지 않았고요. 시점부터 합계 그리고 대양주 나라에 있는 여객 수까지 모두 다 데이터 프레임으로 잘 불러와진 것을 볼 수 있네요. 여기까지 했다면 다음 단계로 한번 가봅시다. 이번에는 해외 여행지별 여행객 수의 총합을 구해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일본 여행객 수를 다 더해서 하나의 숫자로 중국 여행객 수 모든 10년 동안의 모든 여행객 수 다 더해서 하나의 숫자로 이렇게 해서 대양주까지 반복을 하게 될 건데요. 우리 합계를 구할 때에는 sum 함수를 썼었죠. 그리고 방향을 구해줘야 되는데 선생님이 방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더했나요? 아니면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더했을까요? 그렇죠. 일본은 일본끼리, 중국은 중국끼리 더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 방향인 A6를 0으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합계를 구한 데이터 프레임을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인 df1으로 저장하고 출력해 보겠습니다. 셀을 추가하여 방금의 코드를 입력해 준 후에 출력을 하면 선생님과 같은 지금 출력창이 뜨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출력창을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들이 판다스 준비 운동을 열심히 공부하고 왔다면 이 데이터의 구조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판다스에는 두 가지 데이터 구조가 있었습니다.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이 있었어요. 두 가지의 차이점은 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인데요. 우리 방금 DF1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시점, 합계, 해외여행지 이름이 있는 인덱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여행객 수가 더해진 숫자들인 값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열 이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데이터 DF1의 구조는 시리즈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시리즈라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는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먼저 막대 그래프에 당연히 해외여행지의 이름이 표시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를 변수로 정해 볼 건데요. 해외여행지의 이름은 df1의 인덱스에 지금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점과 합계 데이터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df1의 인덱스 2번 행부터를 추출하여 area라는 변수로 저장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각 여행지들의 여행객 수 데이터를 변수로 정해 볼 건데 이 여행객 수 데이터는 df1의 값인 values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2번 행부터만 필요하기 때문에 2번 행부터 추출하여 number라는 변수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각각 출력하여 맞게 저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까지 코드를 입력해 볼게요. 셀을 추가하여 방금의 코드를 입력한 후에 출력해 주세요. 출력하면 area는 우리가 원하는 여행지 이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넘버에는 각각의 여행객 수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10년 동안의 해외 여행지별 여행객 수를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X축에는 해외 여행지 이름인 에리아가, Y축에는 각각의 여행객 수인 넘버가 들어가고요. 막대의 색상은 초록색으로 할게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주고 뭐 막대의 두께나 이러한 기타 속성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으로 자유롭게 정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제목은 우리 그래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제목으로 붙여줍니다. 선생님은 해외여행지별 여행객 수라는 이름으로 붙여주었어요. 그 다음 우리 Y축에 이름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Y라벨 여행객 수라는 이름으로 정하여 우리 막대 그래프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을 추가하고 막대 그래프 그리는 코드를 입력하여 출력해 봅니다. 와, 드디어 최근 10년간 해외 여행지별 여행객 수 그래프가 완성되었어요. 이 그래프를 보면서 데이터를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5단계 데이터 분석하기. 최근 10년간 가장 많이 가는 여행지는 어디인가요? 네, 월등히 높은 아시아 국가입니다. 아시아에는 사실 여러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찾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가장 적게 가는 해외여행지는 어디였나요? 네, 아프리카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는 곳으로 가고 싶나요? 적게 가는 곳으로 가고 싶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6단계 문제 해결하기 단계의 책에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7단계 비판적 시각으로 데이터 바라보기. 선생님이 지금부터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잠깐씩 멈추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연이는 언제 해외여행을 가려고 했나요? 1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시각한 그래프를 통해서 사람들이 1월에 어디로 여행을 많이 다니는지 알 수 있었나요? 알 수 없어요. 10년 동안 여행객 수의 총합을 구했기 때문에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달의 여행객 수 정보만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고 싶은 달의 여행객 수를 알기 위해 새로운 그래프를 만들어 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판다스의 데이트 타임 라이브러리, 판다스의 그룹 바이 기능을 활용하여 우리가 더 발전된 그래프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판다스의 데이트 타임 라이브러리는 데이트, 날짜, 타임, 시간, 즉 날짜와 시간을 다룰 수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걸 사용하는 방법은 사실 간단해요. 문자열로 된 데이터를 날짜와 시간 형식으로 바꿔주는 건데요. 먼저 이것도 판다스의 기능이기 때문에 판다스를 불러오는 코드를 먼저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던 이 부분이 그 기본 코드인데요. 괄호 안에는 내가 문자열로 된 것 중에서 날짜, 시간 형식으로 바꿔주고 싶은 열을 또는 데이터를 넣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괄호 안에 DFA를 넣었다라는 건 데이터 프레임인 DF에 A열을 날짜와 시간 형태로 바꿔줘. 그리고 그걸 다시 DFA로 바꿔서 저장해줘. 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문자열로 된 것이 바로 데이트 타임 형태로 이 한 줄이면 끝나게 되는데요.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냐? 이 날짜 형태로 된 A열을 연, 월, 일을 각각 출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DT는 데이트 타임을 의미하는데 DT year를 마지막에 써주면 A열에서 연도를 추출하여 열이라는, 이열이라는 새로운 또 열을 저장해줘. DT months를 쓰면 A열에서 월을 추출하여 months라는 새로운 열을 만들어줘. DT day를 쓰면 A열에서 일을 추출하여 day라는 새로운 열을 저장해줘 라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데이터를 그룹으로 묶을 수 있는 그룹 바이 기능을 활용해 볼게요. 선생님이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이 표를 보고 학년별로 학생 수가 몇 명인지 한번 구해보세요. 모두 구했나요? 그런데 이 표에서 아쉬운 점은 없었나요? 네, 선생님도 이 부분이 너무 아쉬웠어요. 1학년은 1학년끼리, 2학년은 2학년끼리 모아져 있으면 참 우리가 구하기가 편리할 것 같은데, 나눠져 있으니까 일을 2번 해야 되는 기분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년별로 학생 수가 정리될 수 있도록 그룹 바이 기능을 활용해 볼 거예요. 이 그룹 바이라는 건 특정 값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그룹으로 묶고 합계 평균과 같은 연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함수입니다. 여러 가지 연산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합계를 하는 기능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단계에 나눠서 우린 합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df 그룹 바이 하고 괄호를 쓴 다음에 그 괄호 안에는 내가 그룹하고 싶은 열 이름, 즉 기준이 되고자 하는 열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 뒤에 sum이라는 함수를 넣게 되면 합계가 자동으로 구해집니다. 예시를 통해 한번 살펴볼게요. 방금 선생님이 퀴즈로 냈던 표입니다. 그룹 바이 함수를 쓰는데 학년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묶어주세요. 그리고 그 학년끼리의 합계를 더해주세요 라는 코드입니다. 얘를 출력하게 되면 1학년은 1학년끼리, 2학년은 2학년끼리 해서 다 데이터가 그룹으로 묶어지고 학생 수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학년이 아닌 성별을 기준으로 묶어보도록 할게요. 괄호 안에 학년 대신 성별로 바꿔서 입력하니까 남자, 여자별로의 학생 수가 더해져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쉽게 합계를 구할 수 있겠죠? 이제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 판다스의 기능들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단계 업그레이드에서는 몇 월에 많이 가는 여행지, 구체적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달에 많이 가는 여행지를 알 수 있는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셀을 추가해서 시점에 있는 열을 데이트 타임 형식으로 바꾸어주는 코드를 입력해 보도록 할 거예요. 셀을 추가하고 시점 열을 데이트 타임 형식으로 바꾸어서 다시 그 시점열을 그 형태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f 시점열만 출력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맨 아래에서 속성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데이터의 형태가 데이트 타임 형식으로 바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를 날짜와 시간으로 나눠서 다룰 수 있는 준비 작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편합니다. 다음으로는 시점의 월만 추출해서 새로운 열로 만들 거예요. 우리가 내가 가고자 하는 달의 해외여행지, 어디로 많이 가는지 그 해외여행지를 구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월을 추출을 하는 거예요. 월을 추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한 줄의 코드가 필요한데 한번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의 뜻은 데이터 프레임인 df에 months라는 새로운 열 한 개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months열 안에는 시점열 데이터에 months, 즉 월만 추출해 주세요. 시점열 데이터에 months를 추출해서 새로운 months열을 만들어 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이 코드를 그대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셀을 추가하고 방금의 코드를 입력해서 출력하면 제일 끝부분에 months라는 새로운 열이 생겼어요. 2014년 1월에는 1월, 2014년 2월이니까 2월, 2014년 5월이면 5, 12월이면 12 이렇게 각각의 월만 지금 추출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데이트타임 기능을 사용하면 정말 한 줄의 코드로 이렇게 쉽게 연월일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월을 추출했기 때문에 월별 여행객 수 합계를 구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볼 건데요. 역시나 한 줄만 필요합니다. 방금 우리가 배운 이 그룹 바이 함수의 sum 기능을 활용을 해볼 건데요. 이때 우리가 데이터를 그룹으로 묶을 건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냐? 이 월인
month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그룹으로 묶고 이것들의 합계를 구해주세요. 이 안에 새로운 코드가 들어가 있네요. 이 뜻은 무엇이냐? 숫자만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코드입니다. 혹시나 하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문자가 아닌 숫자만 계산할 수 있는, 그리고 숫자라면 다 더해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인 df 언더바 월이라는 짧은 이름을 붙여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셀을 추가하고 방금의 코드를 입력하여 출력합니다. 출력하면 1월은 1월끼리, 2월은 2월끼리 지금 다 더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즉, 이 1월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모든 1월에 간 여행객 수를 다 더한 거예요. 일본은 일본끼리, 중국은 중국끼리. 그렇게 해서 지금 12월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만 구해보았는데, 이제 이걸 우리가 원하는 달별로 간 여행객 수 그래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나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은 정말 잘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막대 그래프가 아닌 원 그래프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우리 1월부터 12월까지 총 12개의 달이 있기 때문에 0부터 11이 될 때까지 총 12번 원그래프를 만드는 과정을 반복하겠습니다. 원그래프를 만드는 코드는 이 한 줄인데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1번 설명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1번은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각각의 행 중에서 1번 열부터, 1번 열은 일본이에요. 1번부터 마지막 열인 대양주까지의 데이터를 한 행씩 반복하여 파이 그래프, 원 그래프로 나타내 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의 라벨은 앞에서 만들었던 해외여행지 이름으로 정하고요. 비율은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리 이거 처음 보는 코드인데요. 퍼센트 디스턴스는 비율을 표시하는 위치입니다. 를 따로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값은 0.6이고요. 값이 커질수록 비율이 적힌 위치는 원의 중심에서 점점점 멀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그래프의 제목을 지어야겠죠? 여러분들이 나타내고 싶은 제목으로 칠 때 선생님은 이번에 변수를 한번 활용을 해봤어요. 우리 1월에 많이 간 여행지 2월, 3월 이렇게 각각의 그래프별로 제목을 달리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i는 0부터 10일까지니까 i의 1을 더한 값으로 변수를 정해서 제목을 따로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가 0인 경우에는 i 플러스 1은 1이고 이거를 우리 문자 형태로 바꿔 써야 됐죠. 문자와 문자만 합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문자 형태로 바꿔줘서 뒤에 월에 많이 가는 여행지를 합치게 되면 제목은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2개의 그래프가 있어서 선생님은 그림 파일을 크게 보기 위해 그림을 따로 파일로 저장하는 코드를 하나 추가해 주었습니다. 이 코드를 그대로 파이썬 노트북에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셀을 추가하여 원그래프로 나타내는 코드를 입력하여 실행해 봅니다. 그러면 1월에 많이 가는 여행지부터 2월, 3월 쭉쭉쭉쭉 그래프가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문제 해결하기. 이 원그래프로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우리 책에 있는 표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소연이가 여행 가고자 하는 달은 몇 월이었나요? 네, 1월이었습니다. 이 1월에는 어떤 여행지를 가장 많이 찾았나요? 1월에는 아시아,
가장 적게 찾은 여행지는 아프리카였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여행 가고 싶어 하는 달과 그 달에 어떤 여행지를 가장 많이 찾는지, 가장 적게 찾는지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달을 한번 적어 보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로보트가 말하고 있는 거, 나는 언제 여행을 가려고 해. 그 중에서 이거를 많이 찾고 이 여행지는 가장 적게 찾아. 그래서 나는 땡 월에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을 가고 싶은지 적게 찾는 곳을 가고 싶은지 빈칸을 채워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깊게 할 수 있는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소연이는 1월에 사람들이 비교적 적게 가는 대양주로 여행을 가고 싶어 했어요. 사람들이 적은 때를 선호하는 소연이가 대양주를 선택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 선택인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만든 원그래프를 분석해서 1년 중에 대양주의 비수기가 언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때 비수기라는 것은 그 나라를 적게 가는 때를 의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선생님과 함께 예시를 살펴보며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를 살펴보며 1월보다 7월에 다른 나라에 비해 대양주를 가는 비율이 더 적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1월보다 7월에 대양주 여행객 수도 적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살펴볼게요. 1월에 대양주를 한 명이 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한 명이 갈 일은 없지만 계산하기 편리하게 한 명이 갔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7월에는 두 명이 갔습니다. 대양주를 찾는 여행객 수가 2배가 늘었죠. 반면 1월에 다른 나라는 10명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그 4배인 40명이 갔다고 해볼게요. 다른 나라는 4배의 여행객 수가 늘었습니다. 이때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대양주를 간 사람의 비율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월을 보자면 전체분의 대양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11분의 1입니다. 그리고 7월을 보자면 전체분의 대양주를 차지하는 비율은 42분의 2입니다. 얘를 약분하면 21분의 1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를 우리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월보다 7월에 대양주를 찾는 여행객 수 비율은, 즉 다른 나라에 비해 대양주를 찾는 비율은 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월에 여행객 수도 줄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7월에는 2배가 늘었지만 동시에 다른 나라를 찾는 사람들의 수가 많이 는다면 비율은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정리하자면 원그래프로는 특정 여행지의 월별 여행객 수 변화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원그래프를 통해서 1년 중에 대양주의 비수기는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더해 이번에는 특정 여행지의 월별 여행객 수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간단해요. 코드는 딱 3줄만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인풋 함수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데이터 내에 있는 일본, 중국, 아시아, 미주, 유럽, 중동, 아프리카 대양주 중에서 사용자가 알고 싶은 여행지 이름을 입력받습니다. 그 입력받은 값을 where이라는 변수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까 앞에서 활용했던 df where의 데이터 프레임을 한 번 더 활용해 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 where이 대양주라면 이 대양주 열애 1월부터 12월까지의 이 여행객 수를 선그래프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셀을 추가하여 다시 한번 생각을 더할 수 있는 이 코드를 입력하여 출력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선생님처럼 가고 싶은 여행지, 알고 싶은 여행지를 입력하는 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선생님 이번에 대양주라고 입력한 후에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엔터를 누르면 이러한 그래프가 뜨게 됩니다. 선생님이 먼저 책에서 대양주와 유럽의 그래프를 비교해 봤는데 책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양주를 입력한 결과와 유럽을 입력한 결과입니다. 이 두 그래프를 보니까 수 변화가 확실히 달라 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겨울에 어떤 여행지를 많이 찾는 것 같나요? 네, 1월부터 2월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대양주를 지금 많이 가고 있네요. 그럼 반면에 여름에는 어떤 여행지를 찾나요? 네, 여름에는 유럽 여행지를 찾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를 다른 말로 정리하자면 대양주의 성수기는 언제인가요? 네, 대양주의 비수기는 언제인가요?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여행지를 직접 입력해보고 각 여행지의 성수기와 비수기를 입력하여 구체적인 여행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여행지, 여행객이 많은 달과 적은 달. 그럼 여러분들은 많은 달에 가고 싶은지, 적은 달에 가고 싶은지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데이터 과학, 생각, 더하기. 이번 16차 시에서는 생각을 더할 수 있는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최근 10년간 여행객 수의 변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에 인덱스를 새로 정해 볼 거예요. 그래서 0번째 열인 시점을 인덱스로 정하는 코드를 추가하여 새롭게 판다스를 불러오는 코드를 입력해 보도록 합시다. 셀을 추가해서 이 코드를 입력하고 새로운 df를 출력하게 되면 시점이 인덱스로 정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그래프로 나타내는 코드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시각화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불러오고 폰트체 설정을 하고 우리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한번 해볼 건데요. 이번에 방금 만들어준 데이터 프레임 뒤에 플롯 함수를 넣어서 선그래프로 그립니다. 이렇게 되면 10년 동안의 총 여행객 수 변화를 알 수 있어요. 입력해서 출력 결과를 함께 살펴볼게요. 앞에 코드를 입력하여 결과를 출력해 보았나요? 출력 결과의 그래프를 살펴보니 유독 여행자 수가 적은 해가 있습니다. 언제인가요? 맞아요. 이 네모 구간인데요. 네모 구간에서는 여행자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다가 또 이 구간 이후에는 점점 여행객 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을지 추측하여 여러분들의 책에 적어보도록 하세요. 이번 16장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판다스의 기능을 활용하여 해외여행지와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여러 가지 그래프를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색다른 주제인 인공지능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